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박혜원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먼데이 포커스와 함께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는 과연 어떤 경주 결과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지난주는 모처럼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 속에 경마가 진행이 됐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마찬가지로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간 경마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특히나 비인기마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초고배당이 형성되기도 했던 한 주인데요. 특히 일요일 서울 8경주에서는 삼복승식 2213배, 삼상승식 8970.5배라는 굉장히 큰 배당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7월의 3주차 경마주간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7월의 4주차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또 어떠한 기수와 마방에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지난주는 금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는 좀 비인기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좀 어렵게 흘러갔고요. 네. 하지만 토요 경마는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저배당 레이스가 많았던 그러한 경마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 경마는 좀 능력 우위 마필들이 쉽게 입상을 하면서 저배당 레이스가 상당히 많았고요. 지난주에 빅뉴스는 삼관마의 탄생이죠. 19조 김영관 마방의 파워블레이드가 KRF 마일, 코리안 더비, 그 다음에 농림부 장간배 이 세 개 경주를 모두 우승하면서 삼관마로 탄생을 했고요. 또 기수 부분을 보면은 부경의 서승훈 기수가 지난주에 12마필을 타서 8승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부경 기수 다승 2위로 올라갔는데 유현명 기수가 61승으로 예전에는 한참 이렇게 벌려놓고 단독 1위였는데 서승훈 기수가 이제 55승 6승 차로 좀 좁혀왔고요. 그리고 김영군 기수가 파워블레이드 우승하면서 52승째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이 유현명, 서승훈, 김영군 이 세 기수의 다승왕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금주 경마는 출전 등록 현황으로 봤을 때 네. 부경 경마는 좀 빡빡한 그러한 편성이 될 걸로 보이고 네. 서울 경마는 좀 단촐하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파워블레이드가 삼관경주의 마지막 관문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간배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서울과 부경 통합 이래 최초의 삼관마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한국 경마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많은 경마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에도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인 KNM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7월의 4주차 경마주간 먼데이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 17일 일요일 10경주의 우승마인 고저스 드림입니다. 먼저 고저스 드림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고저스 드림은 국내산 3세 순말입니다. 단거리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빠르게 승급을 했고요. 이번에 2등급 승급전이었는데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나 엑셀런트해서 이 마필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고저스 드림은 직전 경주까지 3연승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단승식 1.8배로 인기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이찬호 기수와 함께 첫 호흡을 맞췄는데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경주 동영상 함께 보이시죠. 네, 8번 게이트 이찬호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고저스 드림입니다. 바로 내측에 있던 장산호랑이가 어지간한 편성이면 선행을 나가는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한 수 위에 초반 스피드를 보이면서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 경주를 보면은 4코너 도달 타임이 40초 6입니다. 거의 페이스 한 배를 못하고 이 선행마들이 도주 승부를 펼쳤을 때 보이는 그런 페이스인데 보통 이 정도 뛰면은 직선에서
아무리 센 말이더라도 걸음이 많이 무뎌지기 마련인데 이 고저스트림은 뭐 직선에서도 너무나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1분 11초 5를 끊었는데 아마 막강한 뭐 상대마가 한두 있었다면은 최초로 1분 10초대까지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00m 지나면서 우승을 확실시한 이찬호 기수가 시종 뭐 작고 여유 있게 가고 있는데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단거리만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 정도 여력감이라면 뭐 1400도 쉽게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페이스 안배만 잘 된다면은 장거리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좀 샤프 유머자마들이 좀 단거리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정말 센 마필이 되려면은 이제 뭐 1800, 뭐 1900, 2000에서도 입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어린 말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거리 적응력까지 좀 생긴다면 상당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발전 기대치가 너무나 높고 1분 11초 이게 뭐 아직 걸음의 완성이 안 된 3세마가 세운 기록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저스트림은 이번 경주에서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2위마였던 홀리데이 드림을 10마신차 앞선 여유승으로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주에서 1분 11초 5의 기록으로 1200m 국내에서 한마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경주의 우승으로 1등급으로 승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저스트림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부경 베스트 경주마는 일요일 4경주의 우승마인 산타 글로리아입니다. 먼저 산타 글로리아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산타 글로리아는 1조 백강렬 마방의 마필인데 보통 이제 고가의 마필들이 백강렬 마방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산타 글로리아도 1억 4천이 넘는 그런 고가의 마필이었는데 네. 데뷔 초에 좀 워낙에 마체가 좋고 또 고가의 마필이고 또 혈통적 기대치도 뛰어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경주력이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말값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워낙에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면서 뭐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마필도 이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산타 글로리아는 직전 코리안 오크스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서 단승식 1.8배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과연 경주로에서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네, 10번 게이트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산타 글로리아입니다. 워낙에 좀 윗꿈이 그러니까 좀 강편성에서 뛰어왔던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강력한 축으로 팔렸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과연 이제 기복을 보이느냐 아니면은 재기량을 발휘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었는데 직전에 이제 상당히 잘 뛰었던 발킬이라는 마필이 이제 강력한 상대마로 팔렸고요. 그리고 선행은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좋지 않았던 마하루가 이번에는 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빠르게 밀고 나와서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빨랐습니다. 최근에 부경 주로 자체가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레이스들은 뭐 이전보다는 확실히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전개가 되는데 이 마필들도 900m 도달 타임이 53초 6을 끊었는데 한 1초 정도 빠른 그러한 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게 우승을 결정짓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후청마를 8마신 깼는데 이 경주 기록이 1분 18초 9입니다. 그 전에 그 부경의 1300 트랙 레코드가 1분 19초 플랫이었는데 0.1초 당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랙 레코드를 수립을 하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습니다. 자, 마체도 좋고 혈통적 기대치도 좋고 이번에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타글로리아는 이번 경주에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2위마 마하루의 8마신 앞선 여유승을 차지했습니다. 1분 18초 9라는 부경 1300m 트랙 레코드를 수립하기도 했는데요. 최고의 경주력을 보여준 산타글로리아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 10조 소속의 에이스 러너라는 신예 마필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에이스 러너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에이스 러너는 미국산 2세 신마입니다. 10조 종호익 마방에 있는 마필이고 좀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주행 심사나 훈련 시 모습을 보면 좀 밸런스가 제대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마체를 보이고 있고요. 네. 혈통을 보면은 부마는 윌번이라고 뭐 신규 시스말입니다. 2015년도 이제 처음으로 자마들이 미국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래도 뭐 2세마 리딩 사이어 60위에 기록될 정도로 좀 2세 자마들이 좀 활약이 컸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이제 작년에 들여왔던 마필이 톡톡 여장군, 그리고 북경에 있는 파이스티, 이 마필도 기본 기량은 충분히 발휘를 했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AP 인디 계열이죠. 북에는 AP 인디 계열이고, 모마는 미스벨 오스 테일이라는 마필인데, 현역 시절에 6번 뛰어서 3창내 입상을 4번을 했던 그러한 마필이고요. 외조부는 테일 오브 더 캣인데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은퇴할 시점이 된 시스말인데 시스말 생활 한 15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리딩 사이어 18위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외조부 테일 오브 더 캣이 막강한 그러한 시스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에는 AP 인디 계열이고요. 목에는 스톤캣 계열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 좀 즉시 전략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토요경마 6경주가 이제 혼합 4군 1000m 레이스인데 거기에 이제 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국내산 마필, 꿈케라, 티즈킹, 오픈뱅크, 좀 1000m의 강점이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어서 뭐 데뷔 전부터 곧바로 입상을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러한 마필이긴, 그러한 편성이긴 한데, 네. 저는 뭐 주행 심사 내용, 훈련 시 모습으로 보면 데뷔 전부터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에이스 러너의 혈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행심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러너는 지난 5월 20일 이경주로 진행된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8의 기록으로 3위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에이스 러너의 주행심사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5번 게이트 조인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에이스 러너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태종 기수가 월요일 날 조교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이고요. 같이 뛴 마필, 지금 이게 에이스 러너가 이제 3위를 했는데 1, 2위를 했던 마필이 정상미를 좋은 인연, 기존 마필들입니다. 좀 기존 마필들이 뭐 주행 심사는 쉽게 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스타트 능력 괜찮았고요. 내선에서 차분히 그 선행만 따라오는 그러한 전개를 보였고, 직선에서도 주법이나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요. 또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채찍 반응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힘도 2세마지만 어느 정도 좀 차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대로 1위로 골인할 수도 있었는데 라스트에 조인권 기수가 제어하면서 3위로 골인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좀 편성이 좀 강하긴 합니다. 이번 토요경마 6경주 1000m 레이스가 좀 편성이 강하긴 한데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인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 러너는 주행심사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현재 새벽 훈련은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데뷔전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부경 경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부경 경주는 금요일 5경주입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국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레이팅 21점의 강호드림부터 레이팅 35점의 캐피털 강자까지 총 1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현재까지 1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현등급에서 다소 부진한 마필들부터 또 직전 경주에 입상했던 마필들까지 다양한 마필들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19조 김영과 마방의 2세 신예죠. 유로파가 직전에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직전에 2착 입상을 했던 기프티드 선, 그리고 선행력 좋은 승리의 축제,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슈퍼 스위트, 코트윙, 캐피털 강자, 골드선,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 3강은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도전세 마필 상당히 많은, 그러면서 좀 기본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3강과 그리고 여러 두의 도전세 마필들이 주를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좀 추천드리는 마필이 이번에는 좀 비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당, 입상 시에는 좀 배당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데뷔전에서 좀 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기에서 좀 발주가 좋지 않으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슈퍼 스위트 4조 임금만 마방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의 성장 기대치 그리고 현 전력도 상당히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전은 좀 초반이 안 좋다 보니까 전혀 재기량 발휘에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뭐 늘어난 거리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스위트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는 8위라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냈지만 직직전 경주에서는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던 슈퍼 스위트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슈퍼 스위트의 데뷔전 경주인 직직전 경주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슈퍼 스위트입니다. 우선 마체가 490kg대로 상당히 당당한 그러한 마체고요. 또 이 부마가 YYY인데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마필입니다. 물론 주행 심사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고요. 상당한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그렇게 강한 추진 없이도 선두권을 쉽게 가담하는 모습이었고요. 3열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뭐 직선에서도 그렇게 강한 추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필이 이렇게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게중심도 약간 앞에 있고 뻗어나가는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주법이 주법이 이게 데뷔전인데 데뷔전 마필치고는 상당히 좋은 주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라스트에서 좀 내측으로 기대는 그러한 모습을 약간 노출은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데뷔전 경주였고, 직전 경주가 이제 2전째인데, 그때 이제 승급전에 1000m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예시 상태가 너무나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도 상당히 강하게 팔렸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좋지 않으면서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직전에 졸전이고 또 1000에서 13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좀 비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축은 몰라도 꼭 배팅권에는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스위트는 이번 경주에서 데뷔전 경주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이성재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성재 기수와 함께 좋은 호흡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넘어가서 일요일 부경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부경 일요일 경주는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6년 7월 24일 일요일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레이팅 66점의 새로운 법칙부터 레이팅 76점의 북벌 신화까지 총 12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현재까지 12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경주에는 특히나 최근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주거리가 1200이고 발빠른 마필, 초반 스피드가 좋은 선행 유리형 마필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도를 보면은 단거리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레디웬유와 그리고 거리 대폭 줄여 나오고 있는 모닝대로, 여기에 또 19조 김영감마방의 북벌 신화도 좀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1200에서 유달리 추임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폭풍 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최강불패도 최근에 좀 컨디션이 약간 다운은 돼 있는데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원래 선행만데 선입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월드러브. 상당히 뚜렷한 강자로 팔리는 마필은 없이 여러 두가 좀 고루 팔리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레디웬유와 모닝대로, 폭풍 최강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3강을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제가 거의 충막감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이 모닝대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1800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마필 특성상 단거리에서는 좀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모닝대로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2등급 승급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닝대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모닝대로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네, 3번 게이트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모닝대로입니다. 자, 워낙에 이렇게 3등급까지 보여준 기량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도 좀 인기 1위로 팔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초반엔 좀 쉽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닝대로 전체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주행이 부드러운 마필은 아니고요. 약간 좀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이렇게 코너 4개짜리 1800 이상에서는 좀 제기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에 좀 힘으로 뛰다 보니까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좀 불리해지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인데, 이번에 경주 거리가 1200으로 좀 줄여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선행으로 경주 주도하다시피 이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선행만은 아니고요.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제기량이 나오고, 예전에 단거리에서 거의 선입권에서 막강한 추임력을 보이면서 강말에 이기고 우승도 했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네. 4코너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그렇게 빠른 페이스도 아니었고 좀 느린 페이스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1, 2등을 한 마필이 백두 퍼번트 스톰인데, 이 경주 보면서 김용근 기수가 퍼번트 스톰 가지고 입상을 하면서 좀 대당이 나와줬던 그러한 레이스인데, 네. 정말 김용근 기수가 이 경주의 퍼번트 스톰은 상당히 잘 탄 그러한 기승술이다, 이렇게 다시 봐도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네. 자, 모닝대로는 이제 4코너 접어든 뒤에 좀 이쿠야스 기수가 이렇게 코너링 하면서 바로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의 돌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탄력을 못 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라스트로 갈수록 좀 걸음이 무뎌지면서 육착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1200이면은 힘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3세마지만 힘은 막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좀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모닝대로가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서울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첫 번째 경주는 토요일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2경주입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2경주는 레이팅 68점의 마이블레이드부터
레이팅 80점의 진격의 거장까지 총 12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0경주는 현재까지 12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들부터 또 현등급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까지 다양한 마필들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만 3파전 양상의 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격의 거장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1400이지만 워낙에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전에 한번 1800을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대폭 늘어난 거리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적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안양 타이거라는 마필은 직전에 59kg 부담 중량이라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에서 뛰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3착을 했었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 57 부중이기 때문에 좀 제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산 마필인 K맨, 요 마필도 뭐 꾸준히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격의 거장, 안양 타이거, K맨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격의 거장, 안양 타이거, K맨까지 이렇게 3파전 양상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20조 배대선 마방의 K맨이라는 마필입니다. 국내산 마필인데 좀 제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마체도 좋고요, 주행 자세도 좋고 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면 이제 그 마필이 큰 즐거움을 줬을 때 좋아하게 네. 되는데 이 K맨이라는 마필은 좀 입상시마다 좀 큰 즐거움을 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K맨을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인데 진격의 거장은 좀 이제 거리 적응력이라는 부분이 약간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 타이거는 정말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59, 이번에 동영상을 볼 텐데 이 K맨에 의해서 이제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정말 세게 보는 마필인데 그래도 이착 내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좀 K맨으로 판단이 돼서 K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두 경주 모두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하면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K맨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K맨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네, 8번 게이트 안효리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K맨입니다. 금주에는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안효리 기수가 배대선 마방하고 좀 기승 계약이 끝나면서 안효리 기수가 탔던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가 않아서 이 K맨이 인기 1위였고요. 그 다음에 59kg였지만 유승환 기수의 7번마 안양 타이거가 인기 2등이었고 그동안 좀 부진했었지만 뭐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았던 정상누리가 인기 3위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현장에서 배당판 상황을 보면 뭐 정상누리가 사전 인기도보다는 훨씬 많이 팔리면서 좀 최종적으로 우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정상누리는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원래 좀 기본이 상당히 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K맨이 라스트에 잡으러 갔다가 이제 한 반마신 차로 못 잡는데 결코 그게 흠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단촐한 편성이다 보니까 전개가 좀 느리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박태준 기수의 마이 윌리엄이 뭐 느리게 선행을 이끌었고요. 그 외곽에 동조 이 마이 윌리엄과 같은 마방의 이 정상누리라는 마필이 뭐 상당히 편한 선두권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K맨이 이제 좀 복선주로 접어들어서 거리를 좁히려고 하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빨라졌고요. 좀 끝까지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못 잡은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정상누리가 결코 그렇게 약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못 잡은 내용이 좀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 이제 59에서 57로 내려서 출전하는 안양 타이거가 지금 유승환 기수가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K맨도 세게 봐야 되겠지만 이 안양 타이거도 좀 강하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에서 이제 거의 잡아챌 뻔했는데
한 반마신 차로 잡아채지 못했는데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요게 이제 1900 레이스였습니다. 이번에 1800 레이스고 K맨이 또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애나 뭐 1900보다는 1800이 더 유리한 마필로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K맨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맨이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서울 경주는 국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6년 7월 14일 일요일 국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레이팅 55점의 유지 경성부터 레이팅 63점의 무쇠까지 총 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국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현재까지 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8두라는 단촐한 편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쟁쟁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쟁쟁한 경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3세마인 섬광이 기복 없이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테마 등극, 이렇게 섬광이와 테마 등극 이렇게 두 마필이 좀 인기 2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쇠라는 마필이 원래 좀 앞에 가던 마필인데 최근에 추입으로 상당한 능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쇠, 그리고 최근에 좀 회복된 컨디션에서 선전하고 있는 인비액티브, 그리고 뚝심 좋은 스페이스 셔틀, 이렇게 2강에 한 세 두 정도가 도전하는 네. 2강 3중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단촐한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해봐야 될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농림부 장관배를 보면은 서울 마필들이 하나도 출전하지 않으면서 부경 마필들만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전 정신이랄까요? 좀 네. 서울 조교사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오픈 대상 경주를 좀 하지 말자 이러한 네. 의미로도 또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서울 말이 전혀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국내산 3세 말을 보면은 위너스 글로리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베스트 경주마로 했던 고저스 드림은 이제 좀 혈통적으로 긴 거리에서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단거리만 따지면 애나 위너스 글로리보다는 고저스 드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말에서 이제 창세라는 마필이 좀 상당히 센 마필이죠. 그 뒤를 잇는 마필이 지난주에 1700에서 여의승한 수성 캡틴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좀 세다고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이 테마 등극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섬광이와 좀 인기 1, 2등을 다툴 그러한 마필로 보이는데 저는 이 테마 등극의 우승을 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 등극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일반 경주에서 6연속 연속 입상, 그리고 또 최근 2경주를 연속 우승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등극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테마 등극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네, 2번 게이트 이찬호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테마 등극입니다. 좀 발빠른 마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 3번마 대보배, 그리고 외곽에 있는 7번마 영광의 그날,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른 마필이었는데 이찬호 기수가 쉽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테마 등극은 대상 경주 출전 전에 일반 경주에서 계속 입상은 했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대상 경주 출전할 쯤 해서 그 KR컵 마일에서 박으름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요. 확실히 이렇게 이제 3세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마필이 힘이 올라오면서 능력이 뚜렷하게 신장이 됐다. 이 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선행 장악 후에 좀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보배라는 마필도 원래 좀 선행 유리형인데
좀 페이스가 빨라지자 대보배도 뭐 전혀 제어발이 안 먹히면서 제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전개였고, 뭐 직선에서 뭐 200m, 한 250m 전부터 뭐 우승을 예감한 이찬호 기수가 네. 뒤를 슬슬 보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가고 있는데, 이 마필이 은근히 고가입니다. 1억이 넘는 그런 고가의 마필인데, 말값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 등급의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여유롭게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 등극이 일반 경주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진행해온 먼데이 포커스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경마 팬분들에게 빠르게 경마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쉴 틈 없이 이태복 위원님과 달려왔는데요. 이태복 위원님, 그동안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몇 주 더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와서 녹화 전에 바로 그 소식을 접했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네. 좀 아쉽죠? 많이 아쉽고, 저도. 예, 이미 뭐 새로운 일을 잡으셨으니까 네. 그쪽에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지금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조금 긴 시간 동안 이태복 위원님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진 않는데, 그동안 먼데이 포커스를 응원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이었습니다. There's a war in your heart.